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메신저입니다. 오늘은 틀린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더 잘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을 때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쉬운 방법으로 테스트, 문제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문제풀이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제대로 아는지 부족한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할 건데요.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린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 틀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틀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왜 틀리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작업, 즉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게 하는 정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만 따로 모아서 정리하는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얼만큼 중요한지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서요.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첫 번째 그룹은 정답을 알려주면서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단순히 이제 힌트만 주고, 그러니까 답만 알려주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제 시험을 봤을 때 당연히 피드백을 해준 그룹이 성적이 좋았죠. 이것은 이틀 뒤에 다시 봤을 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 틀린 문제를 피드백 해줬을 때 이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데이터를 보시죠. 네, 틀린 문제를 피드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면 반드시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재밌는 것은 아래 데이터입니다. 이미 맞춘 문제라 하더라도 피드백을 했을 경우 정답률이 좀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정답을 맞췄는데 정확하게 알고 푼 문제가 아니라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이제 맞췄던 문제의 경우 피드백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틀린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에 관한 실험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40개의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했는데요. 테스트 후에 이제 4그룹으로 나눠서 추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모든 단어를 공부하고 모든 단어를 테스트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틀린 것만 보고 전 단어를 테스트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모든 단어를 공부를 하고 틀린 것만 테스트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틀린 것만 공부하고 틀린 것만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그룹은 틀린 문제가 없을 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이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은 비슷하게 소요가 되고요. 네 번째 그룹이 가장 시간이 적게 소요됐습니다. 하루 이틀 후에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드라마틱한 차이점은 일주일 뒤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일주일 뒤에 제 시험을 봤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룹이 비슷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첫 번째 그룹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그룹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시간은 두 번째 그룹과 비슷하면서 시간을 별로 투자하지 않은 네 번째 그룹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피해야 되는 방법은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공부하고 틀린 것만 풀어보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가장 좋냐? 그것은 시험의 목적에 따라서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격증이라든가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래 기억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벼락치기 공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는 이 네 번째 방법도 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공부하고
틀린 문제만 계속 풀어보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틀린 문제에 관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틀린 문제에 관한 이제 피드백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알쏭달쏭하게 맞힌 문제라 하더라도 피드백을 하면 또한 정답률이 올라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공부 목적에 따라서 오랫동안 기억을 하려면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되, 테스트할 때는 공부한 내용 전범위를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는 틀린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틀린 문제만 확인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아끼고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